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주말이 또 지났어요. 멘토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은 뭐 잘 보냈습니다. 강연회도 좀 했었고요. 근데 강연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 네. 좀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영락 없이 오늘도 올라가네요. 뭐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봉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연회가 있을 겁니다. 대구에 단도직입적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는 멘트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에서는 실수로 종목 안 흘리셨어요? 네, 안 흘렸죠. 네, 안 흘리는 대신에 네. 이 섹터를 좀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트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좀 보면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유익했던 시간 오늘 주식잔소리2에서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잔소리2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시간 시작되면 저희가 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영상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상담을 이어가지 못하신 분들 혹은 종목과 관련 이슈들, 시장 이슈들 계속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으시죠? 어디서 알려주시죠? 예, 지금 오프 채팅방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종목 네. 상담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향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고 어떠한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 채팅방 참여 방법을 좀 보시게 되면 휴대폰에 이 상단에 보게 된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면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주식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밑에 나옵니다. 검색 결과 더보기를 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식잔소리 방이 있어요. 그럼 그 방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채팅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좀 나갑니다. 그 종목은 이곳에서 좀 공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인지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별다방 커피 쿠폰을 개별적으로 좀 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프 채팅방에 참여 어떻게 하는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있어서 뭐 문자를 좀 활용하실 분들은 샵 4989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들에게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추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네, 드려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네. 드리냐면 맞추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드리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전재훈 멘토의 잔소리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검색상이주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검색 상위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코스피 상위권 저거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방금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오늘 다시 그러면 좀 내려가는 모양새일까요? 뭐 지금 약보합세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뭐 한 0.37%, 거래소 시장은 0.04%,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G20 정상회의가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뭐 중국 쪽과 어떻게 뭐 타결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화, 뭐 협상을 좀 지속해 나가겠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시나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이외에 뭐 중동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게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들이 좀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뭐 위기보다는 뭐 기회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핵심주들, 성장주들, 뭐 그다음에 가치주라고 해서 뭐 다 같은 가치주가 아니죠. 고배당 가치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이 지수에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포커스를 여전히 맞추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하노이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남북 경협주들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뭐 철도라든가 송전, 농업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 자원개발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현대건설, 뭐 현대엘리베이터, 뭐 3%대, 2%대 좀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정상회담이 좀 나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뭐, 친서 교환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요? 일본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의 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네. 관련돼 있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 친서가 어떤 식으로 교환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식으로 할지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이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게 된다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농업 관련주들 뭐 보게 되면 뭐 농우바이오라든가 남해화학 뭐 효성 OMB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마찬가지로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적으로 바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식량을 좀 지원을 해주고 비료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있어서의 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좀 이어나가기엔 힘들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 같은 뭐 신원이라든가 좋은 사람들, 뭐 인디에프, 뭐 이런 기업들의 오늘 4%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에 있어서의 이거 입주를 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대로 삼는 게 좀 좋다라는 좀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서라는 게 뭔가 실적이 딱 나온 건 아니고 단순히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반등 시에 조금 매도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잔소리로 전화나 문자 바로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을 보는데 대체적으로 뭐 한 자리대로 잘 올라가는데요. 일신석재가 좀 눈에 띄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건축 쪽, 시멘트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신석재가 움직이는 부분들은요. 네. 이게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네, 총선이 있어서 이 관련주로 좀 엮였어요. 네. 정치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참 일신석재 이 기업이 참 카멜레온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이슈로 다 네. 걸려 있는 거네요. 대북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네. 뭐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횡성 그 올림픽, 동계 네네. 올림픽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또 엮였다가 대북 관련주로 좀 엮였다가 이번 또 인맥 관련주로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까지 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으로 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일신석재는 다른 대북 관련 섹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다른 모습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3,000원대에 그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적자를 내고 있지는 않구나. 뭐, 요 정도만 봐야 될 부분들이고, 뭐,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된다. 결국은, 차트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14%대 상승을 했는데,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 3,700원에서 3,500원대의 저항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 자리대를 일단은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추격 매수는 옳지 않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조금 호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한 국내에서도 있었고 국외에서도 투자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는 일단 삼성이 LCD에서 OLED로 대면적으로 전환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는 6세대 플렉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추가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뭐 장비 업체들의 좀 수혜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봐야죠, 무조건.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단에 뭐 LG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저런 거 필요 없고요. 네, 저런 건 필요 없고. LG 계열이냐, 삼성 계열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쓴대요. 돈을 쓰는 기업 사실래요? 돈을 받아갖고 버는 기업을 사실래요? 쓰는 기업이요. 그죠? 네. 쓰는 기업이요? 아니요, 저는 받는 기업을 사겠는데. 그래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87% 상승을 하죠? 지금 1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런 뭐 좋은 기업이에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네. 기업엔 틀림이 없지만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랑 뭐 삼성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장비주를 사야 돼요. 장비주를 사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수도 없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본다? 뭐 그냥 기술적 반등 뭐 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중국에서의 재료는 상당히 큽니다. BOE, 티안마, 차이나스타, 에버디스플레이 등등 이 기업들의 이 OLED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크게 하고 과거에는 계속 지연되다가 지금 발주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주 모멘텀 지금 이제 나오네요. 원익 IPS, 그다음에 AP 시스템, 톱텍 저건 빼야 돼요. 왜? 저거는 참
매출이 1조가 넘었던 기업인데 네. 사업의 변경을 꾀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사업으로. 네. 결국 전혀 동떨어진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톱텍은 제껴버리시고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주성 엔지니어링 좋죠. HB 테크놀로지 7%대 상승 나오죠. 검사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EST 좋죠. ICD 좋죠. 비아트론, 열처리 쪽에 있어서 중국 강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LG와 삼성, 두 개를 놓고 보면 삼성의 장비를 더 선호한다. 그럼 비아트론보다는 원익 IPS가 조금 더 낫겠죠.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과 플러스 삼성 OLED 쪽에 있어야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혜 종목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삼성 플러스 LG 플러스 중국 관련해가지고 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관련 종목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 문자 남겨주세요. 참여시켜달라고.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서울경제에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 부분들 하셔서 들어오시면 장비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번 주에 기업 탐방 또 가거든요. 다 IT 쪽이에요. IT 쪽인데 살 주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TV에서 맨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시선이 쏠려 있단 말이죠. 지금 하단자막 나오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TV용 OLED 전환, 대규모 투자 발표,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조금 빠른 게 그 신문이 어디에서 가장 빨리 나왔냐면 서울경제신문에서 빨리 나왔었어요. 제가 그 기자분과 통화를 해봤었거든요. 어떤 부분들, 제가 좀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나 해서 해봤는데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들을 기자분께서. 그래서 네. 그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고 LCD에서 OLED 쪽으로의 전환 투자는 확실하다. 그 이외에 뭐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 좀 몰랐던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장비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제 향후에 올라갈 섹터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 얘기를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LG 계열이냐, 삼성 계열이냐, 돈을 쓰는 쪽이냐, 돈을 받는 쪽이냐 잘 따져보시면서 장비주를 사야 한다라며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오시면 계속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인천 서구에서 서울 물레동 갔다가 뭐 강원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넓게는 뭐 재건축 관련까지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뭐 며칠 사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잉크 탔나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붉은 수돗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인천에 있다가 물레동에 있다가 또 강원도로 갔다? 글쎄요, 그 라인 자체가 이게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건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 자체가 수돗물 의심을 좀 하겠죠. 아무리 아리수가 좋고 뭐하고 해도 관이 제대로가 되어 있지가 않으면 그 누가 먹겠어요, 그죠? 네. 물 뭐 그냥 아리수 좋은 건 알겠는데 관에 있어서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국주철관 2% 올라가고 있고 정산해강, 금강공업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과도하게 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눌림목을 이용한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중에 대장은 한국주철관이다라는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크게 얘기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움직임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곧바로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입니다. 텔레칩스, 원익 IPS, ICD. 텔레칩스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들어옵니다. 조정 시에 접근하라라고 전략 주셨고요. 원익 IPS,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확실한 성장주다. 이 종목에 주목하라라며 원익 IPS 알려주셨습니다. 자, ICD,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우리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죠. 자, 다음 종목 보시죠. HB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노려라. HB테크놀로지 오늘도 7.59%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죠. 이제는 실적 좋은 제약주에 들어갈 때 삼천당 제약 꼽아주셨고요. 또 캠시스, 미중 무역 협상 수혜 및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서원인텍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죠. 5G 설비 투자 수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라면서 이 서원인텍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발표하는 정부와 삼성전자, 중국 이 3대 투자 수혜 기대주로 꼽히는 첫 번째 히든 종목 잠시 후에 발표되고요. 또 오늘 새롭게 올라온 히든 종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있어서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리뷰부터 할까요? 아니 히든 종목부터 얘기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종목 AS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 시즌2를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혹은 대기업과의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삼성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죠.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하고 있는데 요번에 오늘 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PLP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삼성 전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은 삼성전자에 좀 매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다, 7월 달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주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SSD, 솔리드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냥 차트를 보시고 종목이 막 올라간다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정책, 비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다 명확해요. 삼성이나 LG 쪽에 있어서의 정책, 이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중첩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는 그런 노하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SSD에 첫 적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있어요. 이거는 내일 정도의 히든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모양새가 좀 괜찮게 되면 한번 이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지만 내일까지 한번 참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리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높은 상승세 보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HB테크놀로지입니다. 무려 7.74% 또 올랐어요, 그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TV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몇 퍼센트의 수익 중이고 10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5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시청자분들 TV를 좀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올라서 부럽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 자체가 향후에 올라갈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다른 경제방송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된다. 라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 이곳에서 다 짚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제가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을 언급을 하거나 하지는 않죠. 관짠 주식이라든가, 퇴출 위기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안 하잖아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과 기본적 흐름을 다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딱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HB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의 최강자예요. 국내 쪽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삼성에 있어서 이 전환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LG 쪽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제 조금 저항자리 때 뭐 부딪힐 것 같아요. 저항자리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뭐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52주 신고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네. 그때 좀 보세요. 그때. 자, 알겠습니다. 조정 시 접근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원익 IPS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1.48%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그 앞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뭔가 투자 관련해서 갖고 오셔서 그런지 정말 얘네들이 이 종목들이 가자 종목들이 늘 좀 잘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원익 IPS도 오늘 잘 가고 있고요. 잘 가야 되는데 제일 약하죠. 짜증이 나죠, 어떻게 보면. 계속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하고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진 않고 사야죠. 예. 원익 IPS는 종합 장비 회사라고 했고 국내에 견줄 회사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견줘봤자 뭐 미국의 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요 정도. 강점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턴키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비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장비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사는 없습니다. 오늘 아마 보고서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원익 IPS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의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수혜, 비메모리 수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수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으면 찔끔찔끔 모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라면 옛날에 광고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광고요? 적금을 넣으세요 라고 했던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되게 옛날 광고신 거예요. 되게 옛날이 아니에요. 되게 옛날이 아니고 되게 옛날이 아니에요. 저는 어찌됐든. 모르겠네요. 제가 네. 제 나이 31살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네. 얼마 되진 않았다는 얘기겠죠. 저 재훈아라고 그죠? 불러도 되나요? 오늘 동생이네요. 33살이면 누나잖아요. 그죠? 근데 재훈아.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주식으로 저축을 하세요라는 광고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씩 정도 투자를 해서 5주씩 모아가 볼 것 같아요. 적금으로. 과연 그러면 은행에서 적금하는 거랑 이 주식으로 적금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큰가? 보나마나 뭐 이게 훨씬 더 클 거예요. 이게 보나마나.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긴가 아닌가? 네. 뭐 밖에 뭐 정리식 투자 뭐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적금. 주식으로 적금. 주식으로 네. 적금 넣으세요, 여러분들. 네, 적금을 넣어도 될 정도로 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전망 예상되는 원익 IPS 리뷰 들어봤고요. 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좀 지금 들어가면 좋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뭐 밖에서 ICD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ICD도 좋아요. ICD도. 뭐 이거 매수죠, 뭐 매수.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조정시는 매수고요. 네.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이걸 봐야 될 부분들이요. 길게 보면 이게 2011년도, 12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이 친구가 다른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시세 흐름들이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뚫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요게 좀 저항대예요. 요 저항대를 넘어선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일단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배열 초입이에요. 61선 안착해놓고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차트 일단은 뭐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구나. 정배열 초입 구간에 가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ICD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지 LG 계열 들어가고 삼성 계열 들어가요. 중국 쪽 들어가요. 일본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도끼사에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ICD가 제일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왜? 증착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ICD와 도끼사 쪽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가 일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납기를 맞춰야 되고 그런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CD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이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삼성 쪽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요청을 했던 게 아니라 야스에서 요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머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이 도끼 쪽에 있어서의 물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순조롭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ICD는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안 올랐으면 뭐예요? 매수지. 그죠? 네. 나중에 보시라고요. 얼만큼 올라가 있나.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자 종목들 다 워낙에 얘기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히든 종목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언급했던 히든 종목 오늘 공개 날이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었나요? 오늘 좀 그 공개가 됐던 부분들이 뭐 하단 자막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그 종목을 바로 저희가 예스티. 매수를 했다. 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스티가 조금 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눌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눌러주고 나서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이후에 완전 정배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정고점 넘어가고 있고 매물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한 차례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쪽도 IT 쪽 섹터죠. 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거래량 뭐 조정을 받을 때에도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그리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 좀 잘 잡아봐야겠죠. 뭐 괜찮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새로운 히든 종목도 가자 리스트에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네. 종목 힌트 좀 주시겠어요?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오프 채팅방에서 이 부분들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차트상으로는 저렇게 보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방향이 그냥 딱 한 곳만 향하고 있네요. 네, 모습들은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투자 포인트 빨리 보여주세요. 네. 저 다 확인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 확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주예요. 네,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19년도에 실적을 돌려 세운다라는 거, 유식하게 턴 어라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올해 외국인들, 기관들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 60만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이에 질세라 50만 주 순매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기업 정도.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뭐 삼성 수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 좋아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 매수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정답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별다방 커피 쿠폰 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나 이 종목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 보내주세요. 어떤 종목인지. 거기에 맞춰서도 제가 별다방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난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4989로 뭐 채팅방 참여 뭐 이렇게 보내주시든가, 참여 방법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든가, 아니면은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름을 보내서 하셔도 되고, 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면 다 오프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다 해드릴 겁니다. 서울경제에서 전화번호 하단 자막에 친절하게 나오죠. 023153-1611, 문자는 샵 4989 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추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기다리고 계세요. 얼른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아시아 항공이요. 아시아나 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제가 맨 처음에는 9,000원 주고도 사고 7,200원 주고도 사고 그랬어요. 30%요. 30%. 그럼 최근 네. 매수가는 7,200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아, 목소리에 힘이 너무 많이 없으세요.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알고 싶어서. 네, 5,000원대에서 5,000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를 7,000원대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거 9,000원에도 또 매수하고요. 9,000원에 매수했는데 매수하고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신 거예요? 예. 왜 9,000원에 매수했을까, 어머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고 어떻게 7월 달이면 무슨 효보가 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너무 궁금하고. 전문 용어 쇼부 나왔네요, 어머니. 네. 자, 어머니.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한 거죠, 일단.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짧게 몇 프로 먹고 나오려고 하셨죠. 예. 근데 물렸죠. 예. 추가 매수는 5,000원대 하셨나요? 5,800, 800 얼마인가 했었어요. 자, 어머니. 예.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좀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7월 달이면 뭐 준비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과가 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거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좀 일단 1차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머님이 좀 잘못하신 게 네. 짧게 먹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어머님이 이거를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네, 예. 그리고 어머님은 대응을 안 하셨어요. 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나마 아시아나항공이니까 요 정도가 됐지 만약에 다른 기업이었었으면 어머니 손실 되게 크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격 매수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 이 프로그램 보세요, 안 보세요? 보지요. 보고 앉았죠. 보세요? 계속 보셨어요? 네. 제가 종목 못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거 아세요, 어머니? 알죠. 아세요? 예. 그 종목 중에 뭐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종목 있으세요? 없어요. 어머니, 네. 왜 안 사셨어요? 그런 거 사셔야지. 여기 다 물렸어요. 30%인데? 예? 30%인데? 다른 종목이 아니야. 또 갖고 계신가 보구나. 아니야, 또 많어. 저기 알았어요, 어머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저기 여기 현대 롯데.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대북 관련주에 다 들어가 있구만. 자, 네. 대북 관련주는 분명히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이거 5,500원 깨지면 안 돼요, 어머니. 5,500원 깨지면 안 돼요. 네, 5,500원 깨지면 일단 매도 절반이라도 줄이세요. 5,500원. 근데 두 번째. 이거 네. 저기 7월 달에는 무슨 뭐 어디 항공에서 이거 매듭하는 건 안 나와요? 자, 매각을 해도요, 어머니. 매각. 예, 예.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회사에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네. 그죠? 예, 예.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수하는 쪽에서 별다른 회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빠져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머니? 예, 예. 자, 그래서 기준 5,500원. 예. 5,500원 깨지면 안 되고 예. 만약에 반등이 나와요. 예. 그럼 6,900원에서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때 일단 매도하세요, 어머니.
얼마에 매도하면 돼요? 6,900원에서 매수가까지. 아시겠죠?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머니 스타일에 테마주 하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 하지 마세요. 그 돈 다 네. 잃어요. 네네. 아시겠죠? 예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73번님이 현대바이오 14,137원에 50% 비중이 좀 많으신데 다행히 수익권이십니다. 자, 크게 올라면서 윗꼬리 단 적이 몇 번 있는데 안 팔고 계셨어요. 아마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잘 매수를 하셨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 절반 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예, 절반 파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1선이 좀 깨졌어요. 근데 이게 과거의 습성을 보면 21선이 깼다가 바로바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21선 다시 돌려 세우는 게 아니라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61선 지지형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요 추세대가 깨졌어요. 요 추세대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중 50%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거. 절반의 저희 가족분들한테 절반의 미덕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는데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절반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만 뭐 61선 지지가 되면 그때 뭐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전량 차익을 하든가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실현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문자입니다. 876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기가레인 2,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이죠. 2,300원이시면은 5월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지금 매수가가 와서 궁금하다 문자 보내신 것 같고 아니면은 오늘이나 뭐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아무래도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과거에 이 사물인터넷 뭐 이쪽의 테마도 타고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차트는 이제 돌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2,300원에 10%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게 실적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네.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테마성의 흐름들로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은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기가레인이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상장을 하고 나서. 네. 그건 여기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0%니까 더 살지는 마시고요. 손절 가격을 일단 러프하게 좀 한 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를 한 2,700원 정도 좀 잡아 놓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0% 비중이라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손절가 2,0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 잡아주신 거 잘 참고하시면서 성투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1080번님이 현대로템 28,95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주셨습니다. 자, 하노이 이후에 떨어지고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 그렇죠.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싶잖아요. 네, 29,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테마로 놓고 봤을 때 북한하고는 언젠가는 정말 좋은 날이 와야 되겠죠. 당연히 비핵화도 놓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 이쪽이에요. 네. 정말 나는 이거 없는 셈 치고 평생 가져가겠다 싶으면 무조건 수익 많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 여전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000원이 일단 매수가인데 제가 일단 차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25,000원, 26,000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거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10% 비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좀 장투용으로 내버려 두시고 만약에 정말 많이 빠졌다 싶다라면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한 2만 원 이하권역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2만 원 이하권역을 한번 빠지게 된다라면 2만 원 이하부터는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가 한 2만 4천 원대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간적으로 좀 길게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차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최대한 줄여 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케어젠이요. 거래 종목. 케어젠이요. 네, 네. 거래 정지 정지 중이시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6,600원이고요. 비중은 10%. 76,600원에 10%요. 네네. 네, 네, 거래 정지가 왜 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거, 거기, 뭐죠? 그 당시에는 알았었는데, 이게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어떻게 좀...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당신 잘 보고 있습니다. 공시번복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어머니.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계약도 다 깨지고 있어요. 공급 계약 해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제가 이런 종목은 처음이거든요. 갑자기 오늘 이게 거래 정지가 됐길래 봤더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기간이, 이게 거래 정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지금 이게 보면, 거래 정지가 됐고 관리 종목에다가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어요, 어머니. 네. 좀 길게 이건 아마 올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그럼 혹시 그때 가서 상장 폐지 이것도 가능성 있어요. 아이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머니. 네. 일단 지금 보니까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도 3월 달에 내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장 폐지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상장 폐지로 좀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주식에 있어서 이 보유 기간이 좀 더 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주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막 매도가 나왔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0%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좀 힘내시고요, 어머니. 네. 지금 제가 어머니 시청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근무가 이렇게 한 달 한 달 교대라서 오후 근무할 때는 늘 시청을 하거든요. 근데 오전 근무할 때는 제가 시청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 뭐죠? 다시 보기? 오픈 채팅방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그거는 서울경제에서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섹터나. 네, 제가 그거 사서 수익 많이 났다가 좀 지금 조정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계속 좀 보시면 돼요. 어머니 제약주 되게 좋아하시네. 이게 두 개예요. IT로 가셔야 돼요, IT로. IT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가자 종목 잘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함께 가자 외쳐보도록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투 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강연회가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예, 이제 그 서울에서만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서운해하시죠? 예, 이번 주에는 대구로 좀 내려갑니다. 데프리카. 대구로 좀 내려가는데요. 네. 주제 똑같습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이 주제로 할 건데, 지난주 토요일 날, 6월 1일 날,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똑같은 거 준비 안 했습니다.
다들 또 그때 일요일 날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었는데 지금 해드릴 부분들은 다른 또 내용이에요. 어떠한 부분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영남일보 빌딩이에요. 지하 2층 소강당으로 일단 오시면 될 것 같고, 문의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 예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입장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꼭 예약 문자 혹은 예약 전화를 남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대구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갖고 좋은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